우리 로그 여신님,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캔으로 전자문서화된 것을 다 읽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네. 그런데 연휴 기간 중에 대법원에서는 기록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은 당신들끼리라도 말을 맞춰라 이렇게 제가 또 SNS에 올렸어요. 네. 근데 또 이제 법사위에 그 후에 나와가지고 법원행정처장이 도대체 뭘 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답변이. 맞아. 그러니까 기록을 봤다는 건지 전자문서를 봤다는 것인지 그렇지만 어쨌든 봤다는 거니까 로그 기록이든 뭐든 제출을 하라는 것이 저의 요청 사항이고 네. 그런데 전합이 회부되기 전에 기록을 봤다는 저것은 제가 네. 알기로는 대법관들이 주심이 되기도 전에 기록을 봤다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봤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대법관들이 주심이 되기도 전에 기록을 볼 수가 없거든요. 볼 리가 없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이에요? 보기에는. 그래서 4월 22일 날 소부 혹은 전합의 회부가 되고 24일 날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의견을 낸 거예요. 네. 대법관들이 10대 2로. 유죄다 무죄다. 그러니까 24일 날 자기 의견을 내려면 그 전에 기록을 봤어야 돼요. 모든 주심 판사, 주임 검사는 여기 김용남 의원님 계시지만 모든 주임 검사, 주임 판사들은 기록을 봐야 돼요.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문을 쓰거나 공소장을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걸 보지 않고 썼다는 것은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거예요. 것 같아. 기록을 봤다고 할 수도 없고 다 볼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예. 다 볼 필요가 없으면 그동안 안 봤다는 것인지 네. 그래서 지금 답변이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 달라. 봤다는 기록, 로그 기록이든 전자문서를 봤다면 로그 기록은 자동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뭘 관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 그리고 안 봤다면 그 로그 기록이 없다면 전자문서만 아니고 그 종이로 봤다면은 그러면 인쇄한 자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쇄 기록도 남습니다. 그럼 인쇄 기록을 주든지 봤다는 증거를 달라는 거죠. 저는. 네. 대법원이 답변을 해줘야 돼요. 제가 끝까지 갈 거거든요. 무서워. 심이 턱턱 맞는 것 같아. 천대엽 처장이 진짜 큰일 애잔한 났네. 게 그 국회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박은정 의원이 로그 기록 얘기하기 전에 김용민 의원이 그 복사해서 다 봤냐? 맞습니다. 네, 그걸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네. 제가 저걸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 네. 근데 천대엽 처장이 대법관을 하다가 행정처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도 기록을 계속 보던 사람이야. 네. 재판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스캔본을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나와서 앉아서 김용민 의원이 물어볼 때는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 복사한 거 내놔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꼬였잖아요. 꼬였죠. 그러니까 뒤에서 쪽지를 갖다 줍니다. 맞아요. 박은정 물어볼 때. 그쵸. 그럴 때 스캔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캔본으로 봤다고 하니까 이제 로그 기록이 나오니까 네. 로그 파일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꼬여버리고 완전히 꼬였어. 그러다가 이제 안 봤다고 했다 봤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내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이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기록이 사무국으로 옵니다. 사무국 형사과에서 그 상고 기록 접수 통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저기 상고 유서 제출 기한도 통지를 하고 그래서 상고 유서가 올라오면 상고유서 제출 기한 우리 7일 20일 얘기했잖아요. 네네. 상고 유서가 제출되면 그때 주심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통상의 원칙이. 네. 근데 그 주심이 진짜 주심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형식적으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형식적으로 그냥 대법관 하나를 지정을 해놓는데요. 아예 없는 것처럼 하기는 그러니까.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써놓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지정되어 있는 판사 이름 하나를 들어가지고 형식상 전원 합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제 예, 아까 말 그런 같지 않은 식으로 소리를 하는 네, 거예요. 변명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심이 정해지는 게 상고유서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정해지는 이유가 상고유서를 내기 전에 과거에는 주심을 정했는데 그러면 주심을 보고 아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찾아가고 변호사 선임했거든. 가배당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가배당만 해놓고 상고유서가 나오면 진짜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내부 얘기인데 그러면 그 주심한테 그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런 대법원의 공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스캔되어 있는 게 있다고 또 나중에 그랬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키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기록이 올라가면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면은 뭐 직원들도 보고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저기 패스워드를 준대요. 그래서 주심이 그걸 열어보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누가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천대엽 처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저 전원합의체에 관여도 안 했는데 혼자서 지금 답변은 다 해야 되고. 맞습니다. 좀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입장에서. 그러니까 변명할수록 다 거짓말이고 네, 네. 변명할수록 다 위법이야. 그러니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진퇴양난이지 뭐. 네. 사실은 대법원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 대법원 사건은 어떻게 심리하냐면 사실은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봅니다. 대법관들이 네. 검토 보고서를 보고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정해요. 그러니까 로그 기록 내놔라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이거 덕분에 그동안의 대법이 얼마나 날림으로 재판이 진행됐는지가 이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의미가 있네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거기 이제 아까 주심이 정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주심한테 또 사건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신건조라는 게 있어. 신건조. 재판 연구관 형사 신건조가 있어가지고 신건조가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건조가 주심 판사한테 가서 보고를 해. 이 사건이 지금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거를 주심 판사 입장에서 대법관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일단 신건조에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를 보고 주심 판사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서 좀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기록이 이건 되게 두껍잖아요. 이런 거를 심층조에다가 또 보낸다는 거예요. 심층조. 원래는 심층조가 있는데 심층조에다가 보내면 심층조에서는 그 기록이 두꺼운 기록들이 쌓여 있는 조야. 그 조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심층조에서 보고서를 쓰려면 최소한 두세 달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건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접수되자마자 무슨 기록을 봤다 그러고 무슨 보고서는 또 바로 또 올라갔다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판 연구관을 해본 판사들은 저한테 뭐라고 제보를 하냐면 이거는 항소심 판결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선고가 나오기 전에 유죄를 예상하고 대법원장이 누군가에게 먼저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날림으로 졸속으로 하든 12명의 재판 연구관이 다 돌려보고 얘기할 보고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대법원장이 야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거면은 내부 사정 아는 입장에서 보면 미리 이거는 지시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심각하다. 그 일단이 나는 박은정 의원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왔다고 봐요. 접수되는 순간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내부에서는 그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본 기록이. 그 흔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야. 나중에 국정조사든 수사든 들어가가지고 로그 기록 들여다 보면 야 이거 오자마자 누가 봤어 이제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심각해. 진짜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답정너야 최악인데? 답정너.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예를 들어 조이대가 이재명은 이번에 선거 못 나가는 걸로 간다. 네. 또 야 조국은 이번 선거 전에 무조건 집어넣는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답정너야 답정너. 대법이 와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무조건 처단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조이대 청문회다, 조이대 특검이다 등등 이야기가 국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조이대 그 청문회는요 5월 14일에 일단 개최를 하기로 일단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법사위가 여러 가지 안건을 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일단 조이대 청문회 그거 의결했고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조이대 그러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방법이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증인으로 저희가 신청했고 대법관 12명을 모두 신청했고요. 네. 그리고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법상 나와야 되고 그래요? 증인은 국회 증감법상 나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불출석 사유서를 쓸 텐데 불출석 사유가 뭐 정당해야 하죠. 그 정당하지 구인장도 발부할 수 있잖아요, 않으면 안 네, 나오면. 정당하지 않으면 네. 그것은 뭐 고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고발하면은 그 판결도 또 조이대가 하겠죠. 그거는 다음 다음 스텝인 다음 스텝인 거죠.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이것은 수사나 아니면은 뭐 그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이거든요. 너무 맞는 네.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 진짜 꼭 좀 그렇죠. 밝혀주십시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명색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아. 아무도 기억을 못 근데 해요. 피해자가 많아요. 아, 피해자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내 기록을 내 사건 기록을 난 인생에 단 한 번인데 맞아요. 기록을 안 보고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심각한 예. 문제입니다. 네. 이 뭐 조의대 청문회 이게 뭐 시기의 문제지 언젠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리고 이거를 그냥 대충 하고 뭐 아니 원래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라고 넘어가기에도 이 사람들 궁색해요. 제가 인턴 활동 시간 그 정확히 계산 안 했다고 나 잘린 거거든. 그럼 자기들도 정확히 봤어야지. 아, 그렇지. 어. 아, 그럼 나는 그거 정확히 계산 안 했다고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정확히 안 봤으면 대법관직이랑 대법원장직 상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정확합니다. 어. 네. 그 정확한 너무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 자기들이 대법관이라고 이게 검토 보고서만 보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주임 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결문에 이름을 쓰고 서명이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주임 판사예요. 주임 판사는 기록을 봐야지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존경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시험지를 안 보고 답안지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법관들이 그리고 또 국회 나와서 봤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봤어야 됐고 봤다는 자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그거였어요. 독후감 보고 나서 책 다 읽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아, 딱 그거예요. 지금. 네. 우리 의원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두고서는 법원이 판사들이 올해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이미 붕괴가 됐고 맞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그냥 무너졌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정치 판결, 이 정치 3,200명의 판사들이 정치 판사라고 읽힐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네.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뭐 사법 내란 특검법을 내일 또 통과시킬 거고요. 그리고 뭐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뭐 정말로 할 수 있는 최대 모든 방법을 다 네. 동원해서 이 사법부가 이번에 한 나쁜 것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하겠다.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네.